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옥텟 규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이번에는 그 이제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 거야. 사실 우리가 그 원자의 특징 파트는 이제 당연히 시험 문제 자주 나오겠지만, 그 외에 자꾸 이런 이상한 친구들이 시험 문제 한두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입자설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입자설은 뭐냐면요, 그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이렇게 봅니다. 이 물질을 쪼개요. 잘게 쪼개요. 쪼개고 또 쪼개다 보면은 언젠간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입자가 존재할 것이다 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입자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과거에 이 입자설을 주장했던 사람의 이름이 바로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데모크리토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걸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연속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자, 연속설을 주장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다. 어떠한 물질을 계속 분해하다 보면 언젠간 그 물질이 사라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을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우리 저번 시간에 한 주장을 했다가 현대에 와서 처참하게 당신의 생각이 틀렸소! 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연속설이 또 맞아요, 또 틀려요. 또 틀렸네요. 그럼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틀리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그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즉, 우리는 현재 원자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 입자설이 옳은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쵸? 그 결과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시면은 보일과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입자설을, 그치?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을 조금 더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보일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세 번째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위에서 공부하고 있는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을 조금 더 발전시킵니다. 입자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현대에 와서는 이 돌턴의 입자설이 정말 무조건 다 옳다, 정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돌턴은 어떤 입자설을 펼쳤는지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자,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돌턴의 입자설은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해.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하기는 해야 되겠지. 왜냐? 우리는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 공부해야 되니까. 그치?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돌턴의 입자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돌턴의 입자설은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시험 문제에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겠지만 이 과학에서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역사를 쓸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주장이었어요. 첫째, 돌턴의 입자설을 가장 먼저 주장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이 입자라고 하는 친구는, 입자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쵸? 여러분, 우리 현재에 와서는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돌턴이 얘기했던 입자가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원자는 더 이상 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에 와서는 이 원자라고 하는 친구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이 원자는 분해가 된다, 안 된다? 분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좋아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그 크기와 질량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즉,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입자는 종류에 따라 질량이 어떻다? 질량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쌤, 이것도 그러면 실제로도 설명할 수 있나요? 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숙제 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을 외워오게 시킬 겁니다. 저번 시간에 있었던 그 주기율표 있었을 겁니다. 원소 파트에. 거기서 1번부터 20번까지 외워오라고 할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네, 거기서 그냥 이거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나중에서도 설명해 줄 거야.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다르다고 설명을 했고, 이거는 현재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당연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냉동실에 얼려져 있는 물로 된 그 얼음을 녹였어. 갑자기 콜라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말인가요? 터무니없는 말이죠. 마찬가지였어요. 돌턴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자는 다른 입자로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대단한 생각이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이것 때문에 우리 인류의 역사가 굉장히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돌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입자들의 결합으로 어떠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질이 생성됨.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라부아지에가 물 분해 실험을 진행했었죠. 그쵸? 따라서 물 분해 실험을 할 때 수소라고 하는 어떠한 원자랑, 그쵸? 그 다음 산소라고 하는 어떠한 입자가 더해짐으로 인해서 무엇이 만들어진 거야? 물이라고 하는 친구가 만들어진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네 번째 내용으로 인해서 아주 재밌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무슨 역사가 시작되느냐? 연금술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연금술사가 뭐 하는 사람들이야? 금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납이라고 하는 금속을 잘 지지고 볶고하면은 엄청나게 비싼 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주장을 합니다. 맞는 생각이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이야기하지 못했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친구도 입자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야. 하나의 물질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옳지 않았지만 그들이 행한 행동들은 현대 역사에 꽤 큰 도움을 주기는 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예시 한 문제 나와 있을 거고요. 입자설. 그 다음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자의 특징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파트. 분자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로부터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네. 차근차근 한번 시작을 해볼 거고요. 첫 번째, 분자예요. 자, 여러분, 분자라고 하는 친구는 제가 저번 시간에 되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하긴 했었어요. 그죠? 분자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는 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쌤, 그럼 원자는 성질이 없나요? 네, 없어요. 원자라고 하는 친구는 성질이 없어요. 이 분자라고 하는 친구부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쌤, 그러면 분자랑 원자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분자라고 하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이 분자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었던 이 원자라고 하는 친구랑, 즉, 또 다른 원자라고 하는 친구가 결합을 해야만 우리는 그때부터 분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즉 분자는 원자, 동그라미랑 원자, 또 다른 동그라미가 결합, 붙어 있어야지만 그때부터 분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때부터 무엇이 존재할 것이다? 성질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반대로 원래 원자랑 원자랑 붙어 있는 이 분자를 다시 원자랑 또 다른 원자 상태로 분리시켜 볼게요. 이러면 성질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까요?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결합을 해야지 분자 상태로 있을 때만 성질이 있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분자가 쪼개져 버렸으면 이거는 분자인가요? 분자가 아니죠. 따라서 얘네들은 성질이 있겠어 없겠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즉 분자가 다시 쪼개져서 원자 상태로 되면 성질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우리가 아까 돌턴의 원자설에서 입자들끼리 더해지면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따라서 이 분자라고 하는 친구는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 혹은 원자의 이 개수에 따라 이것이 변화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엇이냐? 분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분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자, 이건 무슨 소리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살짝 공부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물이라고 하는 친구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니? 물 혹시 기억나? 기억 안 나도 괜찮은데. 수소랑 산소가 있어. H2O였어요. 괜찮아. H2O였어. 즉 물이라고 하는 친구는 수소가 몇 개 있는 거라 했었죠? 2개 있는 거고요. 산소가 몇 개 있는 거였죠? 1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한 친구 있습니다. 바로 H2O2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그 친구를 과산화수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상처 치료할 때 보건실에서 무슨 액체를 떨어뜨려 줄 때 있죠. 그거 너무너무 따갑지? 그치? 소독할 때 많이 쓰이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H2O2예요. 에이 쌤, 그냥 물에다가 산소 하나 추가된 거네요. 뭐가 달라지나요? 다른 물질이에요. 엄연히 다른 물질입니다. 어때요? 결합하는 원자의 개수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 어떻게 됐어? 달라졌네요. 그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과산화수소는 수소가 2개, 산소가 2개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즉, 그래서 분자라고 하는 친구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분자라고 하는 친구가 꽤 재밌는 내용들을 또 몇 가지 가지고 있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금속 있죠? 금속.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 뭐 있나요? 조금 전에 공부했던 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대표적으로 뭐, 이거 아까 뭐였냐면은 나트륨이었어요. 그다음 마그네슘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아까 편의점에 뭐가 많다 그랬지? 캔? 알루미늄. 잘했어요. Al.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꽤 흥미로운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 금속들은요, 그냥 이렇게 원자랑 원자랑 결합하지 않아도, 오케이? 즉, 그냥 이 나트륨 동그라미 하나로도, 이게 지금 원자라고 할게요. 원자입니다. 이거 하나로도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신기하지? 자, 그럼 세 번째. 우리 기체 친구들이죠, 기체.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기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H2, 수소. 그 다음 뭐 O2, 산소. 굳이 2를 쓰지 말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굳이 O2를 쓰지 않을게요. 그럼 그냥 뭐 H, 그냥 O 뭐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이 기체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동그라미 하나만 있을 때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기체라고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두 개씩 결합할 때만 성질을 가지게 돼요. 그럼 여러분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 금속은 그러면 원자 하나만 있어도 성질이 있으니까 저거는 분자겠다. 그래, 안 그래? 어떨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괜찮아. 정답은 없어. 편하게 대답해. 원자 하나만 있어도 성질을 가지네. 성질을 가지네. 그러니까 분자겠다. 아닐 것 같아? 괜찮아. 뭐 틀리면 뭐 어때? 야, 너네 지금 나랑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맞춰? 괜찮아. 편하게 대답해봐.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너네 얼굴 안 나와. 목소리 안 들어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닙니다. 얘네들은 분자가 아니에요.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 특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자라고 하는 친구는 반드시 원자라고 하는 친구랑 원자라고 하는 친구가 더해져서 결합을 해야 돼.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금속은 지금 결합되어 있나요? 붙어 있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기체는 하나 있을 때 성질이 없어. 그럼 이거는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봐야 돼? 얘는 지금 분자가 아니고 그냥 원자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원자랑 원자가 찰싹 달라붙어 버렸고 결합하고 있는 상태야. 이때 성질이 있대. 그러면은 기체는 뭐라고 봐야 돼? 그렇지. 얘는 이때 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아하! 즉, 분자라고 하는 친구는 금속은 분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겠죠. 대부분 어떻게, 무슨 상태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기체. 그쵸? 기체들이 분자를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저거 하나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원소 기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두 번째, 원소 기호예요. 자, 여러분, 과거에 이 원소 기호를 가장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아까 그 돌턴의 제일 마지막 내용을 바탕으로 금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내가 네 글자로 연금술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쵸? 가장 먼저 이 연금술사들이 원소 기호를 자기네들끼리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 연금술사는 자기만 알아보게 만들었어. 오케이? 본인만 알아보게. 왜?
내가 혹시나 금을 만들면 어떡해?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겠어? 안 알려주고 싶겠어? 안 알려주고 싶겠지. 그치? 근데 그러다가, 야, 우리 다 같이 성장하자. 응? 내가 좀 만들어 볼게. 이라고 했던 사람이 돌턴의 원자설을 했던 그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원소 기호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원소 이름 첫 번째 알파벳 있죠? 그쵸? 첫 번째 알파벳에 동그라미 원을 씌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금이 영어로 뭐죠? 첫 번째 알파벳 뭐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씌워요. 귀엽게 표시를 했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알파벳이 똑같은 친구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기 시작했냐면은 뭐 이 안에다가 이제 슬슬 막 무늬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무늬를 만들기 시작해. 그랬더니 어때?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힘들겠습니까?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깜짝이야. 세 번째. 베르셀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베르셀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재의 원소 기호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 원소 기호는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죠? 그쵸? 첫 번째 글자는 무조건 다 대문자입니다. 그죠? 그죠? 뭐 수소 대문자 H, 산소 대문자 O입니다. 근데 두 글자로 표현된 친구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헬륨이라고 하는 친구는 대문자 H와 소문자 E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쓰면요. 학교에서 틀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무슨 막 그 뭐라고 해야 되니? 그 음악 공책 보면 오선지 있죠. 거기에 막 글씨 넣어서 막 예전에 아주 애기였을 때 연습했었던 적이 있었을 거야. 그런 것처럼 글씨 크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어디서 문제가 많이 생기느냐? 우리 마그네슘 기억하죠? 그 Mg거든요. 그 친구도 이렇게 쓰면 맞을까 틀릴까? 이거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G를 아래로 많이 내려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린지 이해했지? 이런 식으로.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쓰지 않고 지금 습관을 잘못 들여놓으면요. 아, 서술형에서 틀리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 답 다 맞았는데 이거 마그네슘 아니야? 찡! 하면 너무 아깝잖아. 그치? 저런 거 지금부터 확실하게 조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진짜 마지막 하나 남았다. 분자식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자, 세 번째 분자식입니다. 자, 여러분 분자식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 과산화수소, 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산소 그런 친구들을 그냥 원소 기호대로 표기를 한번 해본 거야. 알았지? 이 분자를 원소 기호로 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한 두 가지의 예시만 들어드릴까 합니다. 간단하면서도 조금 굉장히 재밌는 예시예요. 첫 번째, 3H2O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선 첫 번째, H2O가 뭐죠? 물이었죠.